안녕하세요. 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5일 7시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네요. 저녁 7시입니다. 자, 오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 오늘 별세를 하셨습니다. 별세를 하셨고,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고, 어,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오늘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통해 가지고 미래 삼성그룹의 기업 가치와 또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자, 먼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주식 현황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재 10월 23일 그저께죠. 그저께 금요일 종가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15조, 삼성전자 지분은 15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분은 한 2.6조 정도, 2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한 5천억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타 짜투리 지분 다 해가지고 약 한 현재 한 18조 5천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전체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8조 5천억 정도가 추산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은 약 한 5, 6년 전부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을 추산을 하고 과거로부터 받았던 배당액을 잠정 추산을 해보면 약 한 3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던 어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약 한 1조 5천억, 그래서 한 2조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약 한 23조 정도, 이건희 회장의 자산은 약 한 23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속세는 약 12조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18조 5천억에 대한 상속세 기준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냐, 그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상증법이죠. 상증법 63조에 이전 이후 6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 가액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휴일을 낀다라면 휴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직전 2개월, 8월 23일 그리고 즉 이후에 2개월, 그러면 12월 23일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제일 이제 한 15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12월 23일까지는 올라간다라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다라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은 가장 지분이 높은 것은 삼성전자, 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가 상방으로 열린다라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될까요? 이 12조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높은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연부연납을 하겠죠. 자, 우리 상증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25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면 10월 31일이 되겠네요. 10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내년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인 경우에는 1차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직전 2개월 그리고 이후에 2개월을 통산을 해서 주가를 산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신고, 최초의 납부일은 내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2조를 연부연납을 해가지고 6번에 나눠서 걸쳐내게 됩니다. 5년 동안 6번에 나눠서 걸쳐내게 돼요. 내년 4월 30일에도 6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이라면 12조 중에서 6분의 1이라면 약 한 2조 정도의 1차 상속세분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낼까요? 예, 당연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금과 부동산 등을 통해 가지고 약 한 2.5회 내지 3회 정도의 상속세 납부의 여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부동산이 이게 지금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약 한 5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한 2.5회 정도의 상속세 납부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주식이 어떻게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미 어느 정도는 의사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배당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뭐 더 있겠습니까? 자, 보면 그러면 상속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인 거죠. 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그리고 배우자 홍라희 여사까지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과 삼성 SDS 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혹자는 언론에서는 삼성 SDS 지분을 팔아서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낮게 봐요. 2, 3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좀 있고요. 그러면 굳이 이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주로서 성장성이 큰 종목인데 이것을 굳이 팔아가지고 상속세 재원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삼성물산과 삼성 SDS의 기업 가치를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배당 가능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삼성그룹사의 주가는 저희는 오히려 삼성물산과 삼성 SDS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23일까지의 주가의 상승은 상속인 측 또는 삼성 측에서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사실이 이러한 요건들을 지금 외인이 환율을 비롯해 가지고 외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가 가장 적기인데 이러한 좋은 후기를 외인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아마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2달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것이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할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적어도 하락하진 않으나 횡보할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한다라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판단 기준은 아마 다음 주에 외인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올 봄에 이제
나왔던 이제 리포트이고요. 이거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의 지배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했다는 아니죠. 뭐 이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간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수합을 해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3% 룰을 벗어나고 이하 등등,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배율을 확대를 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나왔던 엘리엇이 주장을 했던 이런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인적 분할 방안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속 개시일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삼성에서는, 특히 총수일가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삼성생명의 영향이 있는 보험업법 3%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다 몰려갔을 때 정석으로 가는 것이, 정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 방향성은 삼성전자는 다음 주 수급을 보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음표,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 SDS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레드콜TV 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